자, 그럼 374 가보세요. 이제 용의권 파트 보시고. 좀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수용이 있죠. 수용은 원칙은요. 갑의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원칙은 계약으로 해요. 협의로. 근데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때 국가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재결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은 협의지만 대부분 이제 재결로 행해집니다. 재결이란 말은 이제 국가의 뭐 강제 명령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374 보시고 용의권.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고 난이도는 최하고 한 번 더. 여기 지금 제목이 용의권 돼 있죠.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우리 민법에서 용의 물권 그랬죠. 용의 물권이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 물권이고, 자,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도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여기다가 임차권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포함시켜서 이 네 개를 우리 등기에서 용의권 그래요. 용의권. 그래서 네 가지 보셔야 돼 이제 보시고.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지상권. 지상권이 뭐죠? 난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공부하고 와야 돼. 우리 이제 지상권을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하는 거예요. 지상권이고. 자, 첫 번째 요거 올 거예요. 지상권의 객체. 자, 객체인데, 자, 10판 한번 보세요. 요거 보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일장할 때요. 요거 나왔죠.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요 표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앞에는 부동산의 일부, 뒤에가 이제 권리의 일부. 요 권리와 다른 말로 지분. 이렇게 했고. 앞에는 용의권 설정. 요 구분되는 게 처분행위. 자, 또 보세요. 처분행위는 대표가 뭐가 있죠? 요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표죠. 또 뭐 있어요? 은행가대가 돈 밀려왔죠. 내 건물에 저당권 해놨어요. 변제기에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에 기한 경매. 소유권 넘어가죠? 그것 들어와야지. 저당권 설정도 이렇게. 표정이 더 놀라는 표정이야. 그럼 안 돼. 일장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의 처분행위는. 그건 안 되는 거지. 내가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 분필하고 해야죠. 그럼 문제는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말이고. 여기에. 자,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우리가 이제 권리 일부가 지분인데 지분은 점입니다 그랬죠?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점이니까 사용수할 수는 없다. 그 말이고. 또 이제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내 지분 팔아야지. 이건 돼요. 지분은 독립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가 여기서 시험 나와요. 자, 이유 보세요. 용의권 그랬죠? 이제 이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얘들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지분에 대한 권리는 안 되고. 이렇게 시험 나온 거야. 각종 권리 객체할 때. 또 이제 보세요.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죠. 지분에는 된다. 그래서 이 표로 옮겨놓은 게 저 문장이에요. 객체. 보세요. 객체인데 여기서 첫 번째 지상권은 일필질배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지분에 대한 거 이중지상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제 요거겠지. 객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책에 줄을 긋게요. 하나 보시고. 두 번째 이제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적어도요. 각종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아셔야 돼. 이제 기억하세요. 자,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목적과 범위. 이제 범위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지상권 파트는 이제 시험 나오면요. 이렇게 두 문장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보세요. 민법의 기간보다 단축한 존속 기간. 민법이 나왔습니다. 자, 민법 모르는데 큰일 났네. 자, 보세요. 자, 견고한 건물은 몇 년?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동사는 5년. 자, 요거는 최장기, 최단기. 최단기야. 단기. 헷갈리면 안 돼. 자, 근데 보세요. 지금 견고한 건물인데요. 기간을 20년 잡아왔어요.
견고한 건물을 20년 잡아서 신청 딱 했어요. 이제 그러면 등기한이요. 이 신청 이거를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줘요. 응, 받아줘. 그리고 또 봐요. 그러면 등기부에 견고한 건물이니까 존속기간을 몇 년을 적어야 돼? 견고한 건물이니까? 아니 20년 적어줘요. 20년으로. 그럼 기간이 20년 줄어들어요? 아니죠.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나라 등기한은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그럼 뭔가 하면 등기한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등기한은 들어온 그대로 적어줘라 그 말이에요. 기간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참 법이 무책임하죠. 그 현실이에요 그게.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보는 사람이 잘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견고한 건물인데 기간이 20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3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알아야 돼.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받아줘요. 하나고 두 번째, 자 존속 기간 불확정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요 영구 무한의 지상권 돼야 한대요. 돼요. 왜? 얘는 최단기니까.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기간을요 이렇게 잡아 불확정 기간으로. 얘가 있어요. 철탑 존속 기간. 자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흔히 사회에서요 지상권 등기요 주로 언제 많이 쓸까요? 한전에서 이마에다가 뭐 할 때? 철탑 세울 때. 이때 주로 써요. 지상권이에요. 공작물의 소유 목적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개인 소유 임에다가 이렇게 철탑을 딱 세웁니다. 송신탑 세워요. 그럼 요거 존속 기간을 몇 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소유자한테 딱 가가지고요 계약서 딱 뒤밀어. 존속 기간 영구 무한이야. 사인해. 사인해 안 해? 그러니까 뭐라 적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철탑 존속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설치할 때는 막 애걸복걸 하는 거야. 설치했다가 좀 이따 옮길게 막 애걸복걸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인 줬죠? 근데 보세요. 자, 개인 소유 임야에다 철탑 딱 세웠어요. 그럼 지가는 어떻게 돼요? 얼마큼? 애들 말로 개폭락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럼 소유자가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이전 요구 하겠죠. 이전 요구하면은 이전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옮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옮겨야지. 그래서 영구 무한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계약서를 쓸 때 잘 보시라고 뭐라고 쓰는지 이렇게 적어요. 철탑 존속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약정도 유효입니다. 이제 시험 나오는 파트고. 자, 하나만 더 보고 줄 끌게요. 하나 더는 지상권인데 요거 보셔야 돼. 구분지상권. 자 다시. 자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토지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자. 이게 구분지상권. 그럼 지금 현재 사회에서요 구분지상권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되게 많이 써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차 타고 가면요 경부선은 땅에 딱 붙어서 딱 가죠. KTX는 어떻게 가요? 공중에 붕 떠서 가. 그럼 비교. KTX는 왜 공중에 붕 떠서 가요? 그게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니까. 봐요. 옛날에 경부선 만들 때는요 땅값이 샀죠. 다 수용하면 됐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집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 땅을 다 수용하면은 공사 못해요. 못해. 그래서 이제 KTX를 이렇게 건설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교각을 딱 세우고 교각 위로 어떻게 해요? 철판을 딱 깔고 기차가 슉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땅은 어디만 수용해? 그래 여기만. 요건 수용하는 거예요. 요거만.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 공중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구분지상권이지. 이렇게. 자, 또는요. 내 토지인데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구분지상권이에요. 땅 속이니까 그렇게 있죠. 그거 아시면 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구분지상권 쓰지도 않는데 법에 쓰여 있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쓰여요 지금 현재. 법도 따로 있어요. KTX 건설에 관한 구분지상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걸 하나만 자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구분지상권은 땅 속이나 공중을 사용하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분지상권 할 때는 반드시 뭐 적어라?
그 범위를 적어줘야 돼. 땅속인지 공중인지 그 범위를 딱. 그래서 흔히 그 지하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어요. 지하 10m에서 15m 구간 이렇게 이제 그 구간을 정확히 적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예요 우리 시험은. 네, 이제 제가 줄 그어볼게요. 자 일단 374. 거기 꼭대기에서 의 객체이 있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줄 그으세요. 자 지상권은 배타적 권리므로 이중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그럼 이제 지분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객체입니다. 그 다음 자 밑에서 2번에 2번 보시면 신청정보 기록상에서 필요적 자 그 기억 니은 묶어주세요. 이제 요거 외워요.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목적과 범위 그렇게 하시면 돼. 목적물을 정확히 적어야 돼요. 왜냐면요 요 존속 기한이 틀리죠 물건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목적물을 적어야 돼. 견고한 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 수목인지 적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적어야 이제 정확히 기한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밑에서 2번에서 니은 디귿 니은 보세요. 니은. 자 지상권 존속 기간을 민법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재한 신청. 이건 수리한다 안 한다? 수리합니다. 또 특이한 거는 신청 들어온 그대로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이 잘 봐야 돼. 자 디귿번 불확정 기한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표가 그거예요. 철탑 존속 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자, 큰 3번 구분 지상권에서는 그 2번에 1번만 줄 그어주세요. 자 필요적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토지의 상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제 흔히 그렇게 적어요. 이제 지하철은 뭐 지하 10m에서 15m 구간 이렇게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만큼만 봐놓으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뒤에 또 유명한 지문이 또 하나 있는데 376에서 자, 꼭대기에 1번 지문 376. 한 개 토지에 구분 지상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있죠. 구분 지상권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내 토지인데요. 밑으로는 지하철 지나가요. 위로는 고가도로 지나가요. 그럼 두 개 있을 수 있지. 층만 틀리면 이렇게 이제. 민법에서 다 공부한 지문들이죠. 천밭도 우기면 곤란해. 자, 그다음 이제 하나 보셨고, 그다음 이제 또 지역권 와야죠. 이제 두 번째는 지역권. 지역권인데 이렇게 할게요. 지역권은 일단 미리 그림 한번 이제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지역권 파트 나오면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자, 을지가 맹지. 그럼 이제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하고 갑지를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보시고 갑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여기가 이제 승역지. 을의 토지는 요역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승역지와 요역지. 이제 볼게요. 자, 지역권 파트는 요 문장 가끔 잘 뜨죠 시험에. 자, 보세요. 객체에서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죠.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험 문장. 민법에 이제 매년 뜨는 지문 됐고. 그다음 자, 지역권 등기할 때는 자, 요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필요적 사항. 그러면 지역권 등기할 때 필요적 기사항은 뭐가 있다? 똑같아요. 목적과 범위. 또 하나 이제 요역지의 표시. 토지가 두 개니까 어느 소 유형인지 적어야죠. 자,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요. 자, 지역권 설정할 때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림 보세요. 요거는 지금 토행지역권이죠. 자, 이거 어때요?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갑의 논, 을의 논이에요. 근데 문제가 을의 논에 물을 못 대요. 그럼 이제 을이요. 갑의 토지 이렇게 수로로 사용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요게 인수지역권. 인수. 또 바닷가 토지예요. 자, 다시 바닷가 토지인데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죠. 그럼 바닷가 토지에서요. 갑의 건물에 갑의 토지에 건물을 높이 지으면 을지에서 바다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때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해가지고 갑의 건물에 층수를 좀 제한할 수 있어요. 그거를 관망지역권 그래요. 법에는 3개 나와 있어. 통행, 인수, 관망 이렇게 이제 목적을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범위를 적어야 되고 또 이제 토지 나와야 되고. 자, 여기도 이제 자 여기 이제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등기 실행인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역권 파트는 토지가 2개 나오죠. 그 등기가 2개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그림. 토지가 이제 승역지, 유역지죠. 그럼 보세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승역지 등기부에 해야 돼요? 유역지 등기부에 해야 돼요? 어디? 그렇지. 여기다가 등기해놔야지. 여기다가 등기를 해야 토지 취득한 사람들이 내 토지가 을에게 제공됐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제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등기했고. 그럼 등기한이 보세요. 등기한이. 유역지 여기도 뭔가 등기를 해야 되겠죠. 갑자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등기한 순서 여기에요. 등기한이 승역지 등기부에 먼저 등기하고 등기한이 직권으로 그냥 여기다가 등기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요거 아셔야 돼. 그래서 집판 보세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제 어느 등기부?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등기합니다. 갑과을의 신청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한이 이제 유역지 등기부에 등기해줘야죠. 그걸 이렇게 불러. 유역지의 지역권 등기.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지역권 뜻의 등기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역지의 지역권 등기 또는 지역권 뜻의 등기는 이제 어떻게 등기한다? 이게 등기안의 직권 등기입니다. 이제 직권. 그래서 직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야 되고 그 책에 줄 읽어볼게요. 자, 이제 376. 거기서 이제 그 신청인이 있죠. 그 신청인에서 자 보세요. 지역권은 원래 이렇게 소유자가 해주는 권리겠죠. 근데 이거 있어야 돼요. 보세요. 만약에요. 갑이 신경을 안 써요. 그랬더니 갑의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죠. 자, 전세권자가 을한테 지역권 소청해주면 돼요, 안 돼요? 돼. 자기가 사용할 권리 아니에요. 을에게 일부 줘도 문제없다 그 말이에요. 자, 또는 보세요. 을이 신경 안 써요. 그랬더니요. 을 토지의 전세권자 B가 갑이나 A로부터 지역권 설정받으면 돼요, 안 돼? 그것도 돼요. 그게 주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끝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시고 자, 토지 소유자 이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에 권리자 될 수도 있고 의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소유자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옆에도 필요적 줄거주세요. 필요적 목적과 범위 또 하나가 이제 요역지, 승역지의 표시 그 세 가지.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와서 뭐 별다른 거 없고요. 양가로 4번 이제 등기 실행에서 1번에 줄 그세요.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요역지 어디에? 승역지에 합니다. 승역지 됐고. 그 다음에 2번. 그 2번의 기업번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 별표 하나 쳐주세요. 2번의 기업. 승역지, 요역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일 때 순서 보세요.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유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어떻게? 직권으로 등기한다. 관할이 똑같을 때. 이제 그거 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이제 유역지의 지역권 등기 있죠? 요 파트가 시험에 조금 나왔어요.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렇게 하나. 뭐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이제 요 필요적 이건 꼭 알아야 되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돼. 등기의 실행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인지 유역지의 지역권 등기인지 용어를 좀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용어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전세권이고 전세권도 또 이제 처음에 객체 나오겠죠. 또 올려보세요. 그러면 전세권은 일필지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성립할 수 있지. 근데 지분에 대한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또는 이제 이중의 전세권 돼요? 안 되지. 자, 한 개 토지에 전세권자 둘이 쓸 수는 없다 그 말이니까 이제. 또 이제 농지에 대한 전세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그래. 민법이 금지하니까. 있어. 자, 객체 좀 이따 줄 그을게요, 책은.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외우고 있더라고요. 자, 전세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전세금과 범위. 자, 공통점이 있죠.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필요적이 뭐였어요?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 왜?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뽑아놨거든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어려운 거.
자, 보세요. 제목이 전세권 일부 이전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전세권 이전은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 조건이. 뭔가 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거를 일부를 양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자, 이제 그림 보세요. 자, 요 문장이 이제 가끔 이제 뜨는데 좀 뜨면 좀 어려워요. 자, 이유를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전세권이니까 갑이랑 을이랑. 자, 전세금 1억.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을이 이제 전세권자죠. 그럼 얘는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언제 발생해요? 계약 끝나야죠. 자, 근데 이거 어때요? 계약 끝나기 전인데요. 요 을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3자에게 처분하겠대. 전세금 넘긴 게 아니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그럼 뭔가 하면 아직 권리가 발생이 안 됐잖아요. 양도할 수가 없다가 돼야 돼.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전세권 일부 이전. 요게 이제 요거 이어지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일병대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은 여기는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예요. 아직까지 발생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때요? 아직 기간 안 끝났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요. 계약을 해지했어요. 취소했어요. 그건 돼 안 돼? 되죠. 그때는 양도할 수가 있다가 되겠지. 끝나고 동일하니까. 여기에 이제 자,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때는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전세권 일부전 할 때 전세금은 적어줘요 말아요. 당초기 주지 양도액 쓰겠죠. 이렇게 이제. 요 두 문장이 이제 전세권 시험 나오면은 요 두 문장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책 좀 봐주세요. 자, 또 자, 378 전세권에서 1번에 양가로 2번. 자,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 농지 설정할 수 없고 또 이중의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 자,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이중의 전세권 그래서요. 그때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토지를 반을 잘라서 A한테, B한테 돼 안 돼? 아, 그거는 돼. 그래서 뭔가 하면 일부는 꼭 적어줘. 일부라고. 아무 말이 없으면 언제나 뭐예요? 전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가서 이제 자, 필요적 줄 그어주세요. 전세금과 범위. 전세금과 범위. 우리 수업시험에 맨날 이렇게 했죠. 1억의 전부 그랬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자, 3번, 큰 3번. 전세권 일부전 나왔죠? 별표 딱 치고. 거기가 이제 요 조항이에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따른 거.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의 보실래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기간 만료 전에 할 수가 없다. 다만, 기간 만료 전이라도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때는 신청할 수 있다. 됐고. 2번에 1번. 자, 전세권 일부전 할 때 양도액은 적어요 말아요? 양도 이제 적어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지금 전세권 일부 이전 했죠. 그럼 요 등기는 등기할 때요. 주등기할까요? 부기등기할까요? 당연히 부기등기하겠지. 소유권 이별 이전이니까 되고. 그다음 자, 4번. 전세권 변경 등기. 자, 제목만 딱 보고 고개를 딱 들고 또 이제 자꾸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예요. 얘는 주등기해요, 부기등기해요. 언제 그랬어? 그때 달라요 그랬지. 그래서 전세권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거.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 또 나왔네요. 자, 전세권 말소는 원칙은 공동 단독, 공동이고, 자, 다시 고개 들고 이거 어때요? 전세권자가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소재 불명이야. 그때는 단독이지? 구종이에요. 그럼 이제 5번에 2번 단독 신청. 자, 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2번에 이제 의무자의 소재 불명. 얘도 요 두 개도 슬슬 막 이제 지겨워지죠?
에이씨 또 나왔어. 이게 돼야 돼 나중 가면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세권 파트는 시험을 보시면 요거 시험 나오면 제일 어려워요. 전세금 반환 채권 일병대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이게 제일 어려운 조항입니다. 되고. 그다음 이제 또 마지막에 임차권 와야죠. 자, 임차권. 임차권도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시험 나오면. 자, 임차권. 첫 번째, 필요적. 여보세요. 임차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이거는 차임과 범위예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범위는 작년에 추가됐어요. 작년 6월 달에. 우리 시험 나올 수 있어요. 범위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차임만 딱 줘요? 보증금 줘야죠. 그럼 보세요. 임차권은 돈이 두 개 나오죠. 보증금도 있고 차임도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커요? 차임이 커요? 보증금이 크죠?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등기할 때요. 보증금을 적어줘야 돼? 차임을 적어줘야 돼? 아니, 보증금을 적어줘야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뭔가면요. 이 보증금이라는 건 개념이 뭔가면요. 민법상 개념이 아니에요. 법 아무래도 임대차에서 보증금절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보증금은 사회에서 그냥 간행물식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은 임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적은 뭐가 있다? 차임과 범위 두 가지. 이렇게 이제. 두 개예요, 딱. 그럼 이제 요거 해야죠.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고개를 들고. 자, 여기는 이제 뭐 요건인데 이제 미리 이제 그림 하나 보시고. 우리 수업생이 그림 많이 그렸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은 흔히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쭉 살다가 계약 기간 만료해서 을이 갑한테 이상하게 보증금 내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갑이 안 주고 버텨. 자, 보세요. 기간 만료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을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대항력이 소멸하죠. 문제 이거예요. 계약 기간 만료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을이 이사 갈 수가 없죠. 이때 어디 가야 돼? 이제 법원에 딱 가야죠. 법원에 가서 신청을 딱 해요. 이게 이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법원은 크게 이제 세 개 따져봐요. 첫 번째, 을이 임차인이 아니냐. 두 번째, 계약 기한이 만료가 된지 안 된지. 세 번째, 보증금 반환 있냐 없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여기서 이제 그럼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는 이제 등기소에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법원이 해야죠. 그러면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이 딱 들어왔어요. 이제 등기하니 등기하려고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자, 미등기라면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등기하니 미등기라 못하겠습니다. 촉탁을 돌려보내면 요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요 등기관은 법원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있으니까 등기관은 이제 갑의 건물에 무슨 등기하고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을의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같이 나왔어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이거 이제 임차권 명령 있죠? 요 요건 하셔야 돼. 그럼 요건은 볼게요. 첫 번째는 요거예요.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야죠. 두 번째는 보증금 반환이 없었고, 세 번째 어디 신청해요? 관할 지방 법원에 신청해야지. 또 하나는 이제 법원 신청하면 법원이 뭐 한다? 이제 촉탁하겠죠. 이제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요 요건 네 가지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효과는 이제 등기하면 보세요. 요 이제 을이요. 기존 대항력 없었어요. 그럼 대항력 취득하겠죠. 기존 대항력 갖춰놨으면 대항력 유지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주로 적어 나와요. 임차권, 명령 등기, 요건 네 가지 딱 보시면 돼. 네 가지. 책에 줄 읽어볼게요. 자, 책에서 이제 여기 381. 또 필요적 또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래서 임차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차임과 범위. 그럼 쭉 내려가시면 되고, 그 다음 장 가주세요. 382.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제
일단 의 좀 볼게요. 의에서 자, 뭐 파란 글씨 첫 번째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죠.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고 그럼 이제 법원에 신청해야죠. 법원인데 어떤 법원? 임차주택의 수재질을 관할하는 법원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 절차에서는 1번 임차권 신청이 딱 오고 2번 이제 임차권 촉탁이 오겠죠. 그거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집 하나 봐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자 등기했죠. 근데 보세요, 의리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놨죠. 임차권을 우리 병한테 팔면 될까 안 될까요? 팔면 병은 보험 방법이 아예 없어요. 병이 보고 안 된다고 제3자가.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임차권 명령 등기 후 임차권은 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다 그래. 막아야 돼. 의리 보호되고 그 뒤사람 보호 안 되잖아요. 그걸 허용 안 되지 국가가. 이제 그게 그 4번 지문이에요. 4번. 383. 그 파란 글씨. 자, 임차권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또 상인법에 의한 상급 임차권에서 자, 그 다음 보세요.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전대는 할 수가 없다 돼야 돼. 이제. 왜냐하면 요 제3자는 전혀 보호가 안 돼요. 이제 이전할 수는 없다. 됐고. 그래서 요만큼 요건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4개 나왔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4개 묶어서 한 문제. 또 그래. 애게 버려. 뭘 버리기 맨날. 버리면 안 돼. 자, 이 말씀 드릴까? 자, 보세요. 우리 커트라인이 몇 점이죠? 60이죠. 자, 그럼 보세요. 시험 보러 가시면은 몇 점쯤 맞을 것 같아요? 80점? 그런 거 드물어요. 드물고요. 우리 수험생 60%가요. 여기 모여 있어요. 60점에서 그날따라 찍는 저쪽 잘 맞더라. 그러면 60점에서 한 2-3개 남아. 그럴다 더럽게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 2-3개 부족이야. 그래서 뭔가 여기 6문제죠? 여기에 수험생 60%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 개 무시 못 한다고. 그리고 또 한 개고 어차피 여기는 시험 나오면요. 민법과 연관된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체크한 지문들이죠. 그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입니다. 쭉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이렇게 한 3년 전에 어느 합격생 모임 갔더니요. 의외의 분이 와 있어요. 우리 수업이 하잖아요. 그럼 대충 느낌이 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의외의 분이 딱 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이유가 늦게 왔어요. 한 6월 달쯤 온 것 같아요, 학원에. 근데요, 잘 안 와, 학원도. 뭐, 기본적으로 왔다가 또 수업 듣다가 가버리고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저분은 이랬는데, 같이 와 있어, 학교생 모임에. 나도 모르게요. 왜 왔어? 이렇게 됐어요. 붙었어?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 붙었나? 그랬더니요, 그 해에 1차 한 문제 구제됐어요. 2차 한 문제 구제됐어요. 요분이 2개 부족이었어. 1차 한 개, 2차 한 개. 근데 딱 그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딱 붙었어. 전국 수석이지. 그래서 이게 한 문제가 무시 못한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자, 저당권 가볼게요. 담보권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또 저당권 와야죠. 자, 그럼 저당권도 또 제일 처음에 또 객체 나오겠죠. 자, 객체인데 자 이제 반대로 하겠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분에 대한 거는 그건 되겠죠. 객체. 객체. 그래서 이제 잘라서 자, 첫 번째 요 적어놨어요. 우리가 흔히 저당권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소유권 말고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담보 제공할 수가 있죠.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소유권이고 이제 지상권이나 전세권 가능하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부동산 일부는 설정할 수가 없다 될 거고 이제 좀 이따 제 책 볼게요. 그다음 이제 요것도 기억해야죠. 저당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여기는 채권액과 채무자. 요거 적어줘요. 채권액과 채무자. 적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권리를 표시해 줘야 돼요. 요 권리는 소유권 말고요. 소유권 외일 때. 이거 좀 전에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담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권리 적어줘라 그 말이에요. 소유권 외 권리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요거 올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또 저당권 말소 등기. 자, 고개를 들고 이제 그만 좀 쓰고. 자, 보세요. 자, 저당권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그럼 갑은 뭐라 불러요? 저당권 설정자. 을은 저당권자. 여기서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하면 돼요, 안 돼요? 됐죠? 여기서 기억하세요. 을이 병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이니까 뭐라 불러? 그렇지. 저당권 양수인 그랬지.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랬죠. 이게 저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이렇게 뭐 심오한 거 아니죠. 자, 한 번 더. 이전했어요. 여기서 저당권을 말소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오케이. 저당권 설정자. 권리 회복하니까. 등기 의무자는 얘 무슨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제.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가 언제 봤죠? 그때 나왔어요. 앞에서 공동 신청할 때 각종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구별. 여기가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책에 줄준 거 볼게요. 자, 일단 384. 의 객체 나와 있죠? 거기서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2번. 원칙은 소유권 대상이죠. 소유권 말고 뭐도 가능하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가능하다. 됐고. 그럼 3번.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지분에 대한 거는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럼 보세요. 이 표요, 이 표. 이름을 일건주의. 이 표가 계속 이제 언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옆에 가서 이제 자, 필요적. 자, 2개. 채권액과 채무자. 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그 채무자는 성명과 주소만 적어줘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요. 줄기세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럼 3번 질문 권리의 표시인데 이 권리는 소유권 이외 권리일 때 그때만. 그 다음 이제 4번의 1번 질문 또 유명한 질문입니다. 자, 그 줄 한번 거볼게요. 우리가 저당권 등기할 때요 담보가 많을 수 있죠. 그때 이제 만약에 공동 저당에서 담보가 5개 이상일 때는 그때 이제 뭘 만들어 와야죠? 공동 담보 목록.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또 하나 굳이 물으면요. 거기서 공동 담보 목록이죠. 이거 작성은 누가 할까요? 등기관이. 그거 하시면 돼. 등기관이. 자, 끝에 5번에 자, 등기의 실행. 우리가 흔히 이제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거는 주등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죠.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은 그거는 부기등기 그러겠지 이제. 그 제일 끝에 5번의 지문이 있어요. 5번.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권리도 뭐 다 올라가 있으면 아시고요. 지금 줄 긋는 지문들이 있죠. 고학한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386. 큰 2번 저당권 이전 등기 됐고. 거기는 신청인만 일단 오늘 줄거볼게요. 신청인에서 2번에 1번.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권리자는 누구? 저당권 양수인. 의무자는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제일 끝에 문장. 저당권 이전 등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네?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지.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이니까. 이렇게 이제. 옆에 가서 이제 3번. 제목만 저당권 변경 등기. 자, 그럼 이제 자, 제목만 딱 줄 긋고 고개를 들고 보세요. 저당권 변경 등기예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그때 다르지. 권리 변경 등기 아니야.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 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그거예요. 그거. 저당권 변경 다 똑같죠 뭐. 파란 글씨.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388에서 이제 저당권 말소 제목만 딱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지금 요 D파트를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또 뭔가 하면 이유가 어차피 이런 부분이요. 민법이 공부하시면요.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죠. 제목 위주로만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옆에 가서 5번에 공동저당이죠. 그건 아직 보지 마시고. 공동저당은 391 이제 근저당권 등기. 저당권이고. 자, 보세요. 여긴 저당권이었어요. 그럼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 파트는 딱 좋은 거 있어요. 딱 시험에 3줄 나와요. 딱 3줄. 자, 첫 번째. 근저당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제목을 적어야지. 근저당권 계약이라는 뜻. 두 번째가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여기 차이점은 저당권은 채권액 그랬죠.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에요. 이 차이점 보시면 되겠지. 그럼 또 이제 두 번째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적어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보세요. 자, 채권 최고액 10억 딱 잡아놨어요. 근데 채권자가 둘이야. 그럼 1인당 5억씩? 아니, 묶어서 10억. 묶어서 10억이에요. 단일하게 그 말입니다. 또는요. 자, 근저당권에서 이제 채무자가요. 연대 채무자예요. 그럼 등기부에는 채무자로 적어요? 연대 채무자로 적어요? 그냥 채무자로 적어요.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세 문장 딱. 그래서 그 책의 줄만 한번 또 거볼게요. 자, 391 보세요. 이제 2번, 1번. 동그라미 1번 이제 줄거주세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파란 글씨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 제목 적어야죠. 두 번째는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세 가지 이제 필요사항이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어주세요. 3번. 자, 채권 최고액. 어떻게 적어라?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한다. 단일하게. 4번.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면 등기부에는 뭐라 적어라? 그냥 채무자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4개 지문이 가장 주요 지문이고요.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 오바를 했어요, 오늘. 자,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지금도 안 되는데 뽑아놨어요. 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변경은 생시 마시고 하나만. 근저당권 이전. 요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목이 적어요. 근저당권 이전. 자, 그럼 좀 전에 저당권 이전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넘어갔다. 이제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A와 B가 채권 채액 10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A를 뭐라 부를까요? 근저당권 설정자 그러겠죠. B는 근저당권자. 자, 근데 요 B가 C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한대요. 자, B가 C한테 자, 근저당권 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뭐 또 그때도 달라 또. 비슷해.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근저당권은 채권 채액이 10억이죠. 채권액이 얼마예요? 몰라 그래. 그게 포인트라고 지금. 뭔가 하면요. 저당권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보세요. 채권 채액이 10억이죠. 그럼 10억 한도에서 지금 채권 채무가 이렇게 막 증가한 변동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른병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금액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잘라줘요. 근저당권에서 채권 채액이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를 잘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는 B는 C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 금액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어때요? 요 C가 B한테요. 야, 채권자 지위를 나에게 다 줘. 통째로 다 줘. 이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돼요. 근데 그때는 요 C가 이제 B예요. 계약자의 지위를 받았죠?
요를 계약 양도라 불러요. 민법 시간에 채권 양도, 채무인수 들어봤죠? 요게 그 개념이에요. 이제 거기 가고, 자, 그 책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금액이 이제 10억에서 7억으로 확정이 딱 됐어요. 확정된 후에는 B가 C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되겠지. 요거는 확정 채권 양도 그래요. 명치함씩 들어오시면 돼. 그래서 여기 집 하나 봐주세요. 자, 앞으로 이제 요 제목 타이틀이 요거예요. 근저당권 이전은 잘라놓으세요.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 이렇게 자르고, 다시 확정되기 전에는 B는 C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다가 돼야 돼. 없다. 근데 대신 기억하세요. 원칙이 안 되는데 계약자 지위를 통째로 달라. 이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등기 원인을 이렇게 적어줘요. 계약 양도라고. 이 말이 계약자 지위가 넘어왔다 그 뜻입니다. 근데 금액이 확정이 딱 됐어요. 7억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원인을 여기 적어. 확정 채권 양도 적어줘요. 그래서 확정 전과 후 이렇게 잘라보시면 돼. 이거 책에 줄만 긋볼게요. 오늘요. 하나만. 자, 392. 3번 보세요. 꼭대기 3번. 자, 근저당권 이전. 이제 첫 번째 1번. 확정 전 동그라미 치고. 확정 전. 2번 지문을 먼저 보세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피담보채권이 양도, 변제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왜 없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에 이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럼 두 번째 그 위로 올라가세요. 확정되기 전. 자, 근저당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전부를 또는 일부를 양도했을 때. 여기 이제 보세요. 채권자 지위가 나왔죠? 그때 원인 줄기세요. 그때 이제 원인을 적어. 계약 양도. 계약의 일부 양도. 이 말이 뭔가 하면 계약자의 지위가 그대로 넘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 그 다음 이제 2번 확정 후. 확정이 딱 됐죠. 확정이 됐으니까 그때는 양도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을 딱 적어줘요. 파란 것이 확정 채권 양도. 이제 확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확정 채권의 대의 변제 적어줘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일단 요거 차이점만 여세요.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근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래서 10억 한도에서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점이 그래서 나온 질문들이 이제 그래서 보시고, 그 나머지 뭐 밑에 뭐 변경 파트는 아직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요 파트 제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부터 막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이 뼈대를 쭉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됐고, 여기까지가 저당권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거 묶어서 한 문제예요. 저당권 파트. 그래서 이제 이해하세요. 용의권이 한 문제, 저당권 한 문제. 그리고 저당권 시험 나오면 주로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이전 등기했을 때 후에 말소한다 이런 거. 근데 이거 우리 맨날 보던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개념이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자 9분 밑에 또 있네. 자 7번 밑에 7번. 자 권리질권하이죠. 요거는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우리 권리질권 많이 들어봤죠.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권리질권 옆에다 하나 쓰세요. 정식 명칭이 뭔가 하면요. 정식 명칭이 이렇게 불러. 저당권부 권리질권 그래요. 저당권부 권리질권.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럼 하나 보세요. 자, 병이 이제 저당권자죠. 얘는 언제가 돼야 돈 내놔 그럴 수 있죠? 아무 때나 막 가서 돈 내놔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요 보세요. 저당권자가요. 변제기 전에 돈이 필요해요. 그때는 요 병이요. 은행 가가지고요. 저당권을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어요. 그거를 저당권부 권리질권 그래요. 줄여서 뭐라 부른다? 줄여서 권리질권. 이렇게 이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여세요. 그럼 얘는 명칭이 지금 저당권부 권리질권 그랬죠. 그럼 요건 등기할 때요. 주등기할까요? 부기등기할까요? 저당권부 권리질권이니까 당연히 부기등기하는 거죠. 뭐 딱.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뭐 세부상까지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장에 제가 적어놨어요. 자, 394 꼭대기.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등기한다? 예,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부기등기 됐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세요. 용의권
하나, 저당권 하나.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줄근 거 위주로만 딱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구분 건물을 좀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 구분 건물이 조금 많아야 다음 시간에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보시고 우리 구분 건물 그럼 뭐죠? 구분 건물이지 아파트고 아파트 딱 가면 이제 101호, 102호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의 요건인데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파트를 딱 가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자, 101호, 102호. 왜 이제 구분 건물이죠? 101호, 102호. 구분 건물 요건이 뭐가 있다? 첫 번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또 하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면 언제나 구분 건물이 아니죠. 뭐까지? 구분 소유 의사. 다른 말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요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읽어오시면 돼.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구분 소유 의사. 다른 말은 이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이제 됐고 하나고 그다음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구분 건물의 구성. 자 보세요. 아파트 잘라봐요. 아파트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이 우리 이제 101호, 102호죠. 그럼 이제 공용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구조상, 규약상.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그럼 아파트에서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 자, 아파트에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요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규약상. 요 규약은 약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약소로 만든 공용 부분 그 말입니다. 아파트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 뭐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요즘 그 좋은 아파트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도 막 그렇죠? 그게 뭐다? 그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요 규약상 공용 부분 여기는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약소로 만든 공용 부분이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야 돼. 여기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라 불러요. 제가 가끔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자, 18 한번 봐주세요. 아파트 101동이에요. 집집마다 애들이 10명. 자, 다시. 아파트인데 집집마다 애들이 10명. 자, 이제 살아야 못 살아요. 도저히 못 살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딱 해요. 야, 요 101호가 갑 거거든요. 101호 사가지고 놀이방을 쓰자. 약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했어요. 101호 사가지고 여기를 놀이방을 써요. 그럼 101호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문제예요. 101호 등기부에 101호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게 첫 번째 요거예요.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라 불러요. 자, 보세요. 다시요. 요거를 뭐라 부른다?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 그럼 이제 하나 보세요. 요 101호는 이제 누구 거예요? 아파트 주민의 공동 소유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101호에 등기해야 돼. 그 등기가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예요. 그럼 요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떼거지로 다 몰려가요? 아니면 떠나는 갑이 해주고 떠나? 갑이 해주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종전 소유자 이렇게 단독 신청 등기예요. 좀 특이하죠. 단독 신청이 다 됐고. 그럼 이제 갑이 가서 101호에 등기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101호 표제부위 있죠. 101호 표제부위에 딱 적어줘요. 위 건물은 규약상 공용으로 함 이렇게 적어줘요. 등기했고. 자, 그다음 문제. 갑부에다가 아파트 전용 소유자 이름 다 적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특이 왜요? 표집에 딱 등기했어요. 위 건물은 규약상 공용으로 함 딱 쓰고 갑골구는 다 지워버려요. 말소한다고 그냥. 그래서 표지 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단독 신청 등기고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그다음에 갑골구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말소한다 그래요. 말소한다. 그러면 갑골구가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갑골구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소했다 그 말이라고. 요걸 이제 아셔야 돼. 놀이방 써요. 한 10년 지났어요. 그때 놀이방에 노래들이 없어요. 그때도 놀이방 해야 돼요? 규약을 폐지하겠지. 폐지하면 다시 여기가 이제 전유부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부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이제 을이 샀다. 을은 101호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돼요. 왜? 아까 우리 갑골구는 다 말소합니다 그랬죠?
갑구을고를 새로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등기?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왔어요. 얼마 이내? 지체 없이. 이거 시험 나와서 지체 없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두 문장, 요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보시고 이제 한번 책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96, 그 3번. 규약상 구문 봐주세요. 자, 거기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제목이 규약상 구문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꼭 아셔야 돼. 공동 단독?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소유자가 이제 단독 신청을 딱 하고, 그럼 쭉 가서 3번 지문 좀 봐주세요. 등기의 실행. 자, 양으로 3번. 규약상 구문 뜻에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한이 그 등기할 때는, 자, 줄여보세요. 표제부에 공용부문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에 갑구의 소유권과 권리 등기는 어떻게 한다?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갑구을고는 말소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옆에 2번. 이제 규약을 폐지했을 때. 거기서 이제, 자, 옆에 1번 보세요. 규약을 폐지한 경우, 자, 누가? 공용부분 취득자가 얼마 이내? 지체 없이.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봐야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규약상 구문 뜻의 등기라는 말. 이것도 이제 자주 이제 앞으로 언급될 지문입니다. 됐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대지권 파트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이제.